당면하고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급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육자의 수급 문제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그 기저에는 일단 환자가 너무 많아졌고,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아졌고, 네, 그 사람들 케어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졌고, 말하자면 교육의 대상자는 많아졌는데 이 자원 자체는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을 해본다면 교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팀도 있고 개인 교육, 약제에 대한 교육, 영양 교육, 운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역량 있는 교육자가 얼마나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당뇨병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좀 빨리 되고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면서 교육을 시행해야 되니까 교육자 자체도 교육 역량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 돼버린 거죠. 이 질환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면 사실은 비슷한 교육자들을 많이 양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자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또 자원이 추가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수가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람들을 더 많이 뽑을 만한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더 많은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앞에 이제 당뇨병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당뇨병으로 자꾸 이제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좀 저희가 만성 신부전을 단계별로 나누듯이 당뇨병을 이제 스테이지로 나눌 때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스테이지별로, 그게 합병증별로가 아니라 합병증이 저희가 케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되는 분들의 리스크로 나눠야 되는데, 이미 합병증이 됐어도 그게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치료를 안 해주고, 그걸 또 내분비에서 치료하려고 하면 또 신부전으로 투석할 때는 중증이고요. 그분을 당뇨약을 주면 저희 쪽에서 중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장내과 가서 약 받아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원인을 안 모으고 그러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그 독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저희가 설명할지를 좀 더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일형 그러면 뭐 아이들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 지금 심각하게 일형 문제는 인슐린 맞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60대하고 70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발 시범 사업에 저는 꼭지를 떼고 싶은데, 시범 사업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평가를 위해서 너무 서류 작업이 많아서 실제로 일해야 되는 분은 또 못 쓰고, 여러 정말 이상적으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병원은 또 참여할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연장이 된 거가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형 당뇨에 인슐린 맞는 분들까지 연소혈당 측정기 보험을 급여화하면서 시범 사업을 좀 넓히는 거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된다고 한들 여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파퓰레이션이 10배 늘 건데 지금 있는 파퓰레이션에서도 실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뭐 넣으신다고 하면 지금 갑자기 이게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냐, 병원들이 디시전 할 거냐, 그 수가가 의미 있게 보여야지 하는 거지. 만관제 뭐 10년을 해도 뭐 지지부진하시는 거 뭐 다 아는데도 왜 그걸 저는 못 깰까? 결국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절대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사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인슐린을 쓰는 게 딜레이 되신 분들은 췌장이 이제 거의 망가지셔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췌장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분을 만든다라는 게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췌장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기는 정말 좋아졌고요.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 기기가 외국 가서 쓰이고 외국에 좋은 기기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중증 난치 질환이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복지부랑 같이 해서 중증 난치 질환에 관한 등록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조건은 중증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중증이나 난치를 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치명적인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치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료할 수 없는 또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치료를 중단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용이 재정적 경제적 부담이 환자에게 많으면 그걸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일형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증난치에 딱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고 치료할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요즘은 있죠. 공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형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가 60에서 7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중증 난치 질환을 만들어 보려고 공단과 복지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단에서 먼저 거기서 이 조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형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연소혈당 측정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공단에서 현금 급여로 보장을 해주고 있죠. 실제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인슐린 펌프를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소혈당 CGM 같은 걸 해서 하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요.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료비로만 책정을 하니까 인슐린 펌프라든지 또는 CGM, 연소혈당 하는 비용들은 공단에서 현금 구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 환자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준보다 높은데 공단에서 현금 급여로 해주고 있는 그 보장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보면 중증난치 질환의 그 등록에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맞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법적인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은 규제를 탑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타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적인 이게 진짜 복지부가 그게도 또 헤드기 때문에 복지부를 설득해서 딱 결정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거를 각각의 주관 부서는 담당자는 그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이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 중증 질환이 제일 제가 보기엔 시급해 보이고요. 시범 사업과 요양비 부분이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무슨 아주 법적으로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디시전 하면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김정호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미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보건복지부 급여 과장이 그걸 또 결정하면 좋을 텐데요. 급여 과장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